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하루에만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는 등 현선물 동반 매수를 하루에 3조 3천억 원 넘게 하면서 대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우리 증시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루에 증시가 갭상승을 하고도 달려서 2.85%를 상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천천히 사도 되는 일인데 왜 오늘 이렇게 급격하게 샀는지 오늘 폭등의 배경을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시아 세션을 먼저 리뷰하고 유럽과 미국 세션은 이후에 올라올 별도의 영상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아시아 세션 갈게요. 그리고 구독자 996명입니다. 자, 1000명 갑시다. 우리 증시는 전일 종가 대비 1.8%의 갭 상승 출발 후 오전 10시 30분까지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갭 상승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시가도 2.99% 출발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전 10시까지 삼성전자는 계속 차익 실험 맞으면서 제법 센 음봉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장 마감 때는 아래골이 쫙 달랐지만 그래도 오전장에 삼성전자가 꽤 많이 밀리는데도 주가지수 선물은 전혀 밀리지 않았죠. 이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시황에서는 다루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미시적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뭔지 세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볼 것은 갭상승 출발의 위치입니다. 이번 4월물 선물 거래가 시작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상단은 370포인트에서 닫혀 있고 하단은 350포인트에 닫혀 있는데 이 월물 초부터 외국인들이 지수를 누르면서 하단 레벨을 향해 가자 상단이 확실하게 닫혔다고 보고 마켓메이커들은 콜옵션을 나름 좋은 가격에 잘 팔아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먼슬리 옵션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클리 옵션은 또 다른 문제였죠.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였는데 한 주 동안 마켓메이커들이 위클리 옵션을 팔아둔 이 궤적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자, 월요일에 콜옵션 8,000개, 풋옵션 11,000개, 그리고 화요일에는 콜옵션 23,000개, 풋옵션 5,000개야. 이렇게 팔아놓으면서 나름 저렴한 가격에 콜옵션을 대량으로 팔아뒀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월요일과 화요일이 시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야, 나스닥 21선 공방하는데 우리도 21선 아래로 언더슈팅 한번 줘야지, 이런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수요일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해서 갭상승한 시장이 삼성전자를 또 5% 넘게 당기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시켰죠. 그렇자 이제 마켓메이커들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누적적으로 콜옵션 매도한 거 31,000계약 중 10,000계약을 손절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풋옵션을 18,000계약을 매도했는데, 자, 그럼 이때까지 누적된 옵션 발행 계약수를 볼게요. 콜옵션 21,000개, 풋옵션 34,000개. 그러니까 지수가 일단 바닥 찍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균형은 이루었지만 뭐 나름 풋옵션 발행 계약수를 늘려서 힘겹게 동적 해지를 성공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날이 뭐죠? FOMC죠. 그리고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뭐 내일 FOMC고 그리고 글로벌 변동성 지금 지나치게 낮고 또 우리 증시 변동성은 해외 시장보다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뭐 또 게다가 전날 슈퍼개미가 그 상승에 대해서 점심때 먼슬리 콜옵션 120원에 들렀죠. 이렇게 콜옵션 변동성도 키웠죠. 삼성전자는 하루만 6% 올랐죠. 야, 이거 시세 다 나왔어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런데 목요일날 갭 상승이 1.8%가 나옵니다. 그럼 마켓메이커들은 바로 그냥 하고 뒤졌다 외치는 거죠. 콜옵션을 너무 싸게 팔았으니까요. 바로 스탑로스에 걸렸는데요. 자,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위클리 풋옵션을 목요일 하루에만 무려 52,000계약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86,000계약을 찍었는데 위클리 콜옵션은 12,000계약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 위클리 콜옵션이 그 순 매도 규모는 9,000계약밖에 안 돼요. 게다가 콜 매도의 평균 단가도 지금 지나치게 낮았죠. 그래서 아무리 8만 계약 넘게 풋옵션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델타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위클리 콜옵션의 장중 흐름을 보면 오전 처음에 1시간 동안 기관이 콜옵션 손절매 있었고 또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장이 그 감마 폭발하는 구간이 있었죠. 이때도 기관이 콜매도 손절매가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위클리 콜옵션이 100배 가까이 시세가 났어요. 뭐 일부 현명한 뭐더라 하여튼 누군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말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이 콜옵션 매수해서 이익 실현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대단한 실력은 맞아요. 축하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그렇게 매매해 갖고는 기가 빨려 나갈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뭐
아직은 젊어서 그렇지만 늑수리가 되면 못할 겁니다. 하여튼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위클리 콜옵션 매매하지도 않고, 그리고 먼슬리 옵션도 만기주가 되면 포지션 싹 다 치워버립니다. 자, 여하튼 오늘의 첫 번째 상승 이유, 마켓메이커의 위클리 콜옵션 손절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일에 등가격 콜옵션을 120억 원어치 매수한 슈퍼겜인데 캡 상승이 1.8%가 나오니까 이 콜옵션은 바로 따블이 나게 되죠. 아침 9시부터 30분 동안 이 슈퍼겜비는 아주 부지런히 콜옵션을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거래 상대방이었던 외국인들은 눈물이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손절매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외국인들은 해지 거래를 푼 것입니다. 눈물이 손절매까지는 아니죠. 시장에는 여러 가지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데, 제가 뭐 특정 행사 가격이 콜옵션 대량 매수한다 그러면 저희 거래 상대방이 되어줄 옵션 매도자들은 기존의 옵션을 투기적으로 매수했던 일반 투자자들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시장에는 몇 포인트의 마진을 보고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는 마켓메이커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지금 호가를 공급해주면 그 호가에 매수를 해서 포지션을 잡고, 마켓메이커들은 자기 포지션이 체결되자마자 즉시 각자의 뭐 해지 스킴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해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매매가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물론 120억 투자하고 뭐 100억 넘게 벌었으니까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이 매매가 아쉬운 게 프로핏 롱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익은 쭉 끌고 가는 게 맞거든요. 야, 따블이다. 오케이, 잘러. 이렇게 하면 쥐꼬리밖에 못 벌어요. 개장 후 상황을 보면 현물 매수 첫 1시간에 5천억 들어왔죠. 선물도 1시간에 7천억. 이렇게 막대한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콜옵션을 일찍 자르는 게 어리석은 것이죠. 여하튼 개장 후 30분 동안은 이 슈퍼개미가 콜옵션 200억 넘게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콜옵션 200억 매도가 나오면 이게 그 명목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선물 매도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8천 계약 넘게. 자, 그런데 시장이 전혀 밀리지 않고 그걸 싹 다 받아갔죠. 이건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오늘 역사적인 대폭등을 할 건데 슈퍼개미야 일찍 청산해줘서 고마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슈퍼개미가 포지션 다 청산하고 나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매 규모인데, 수요일에 시장이 폭등할 때 6월물 선물 미결제 약정이 텅텅 비어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숏을 보았던 외국인들이 숏 포지션 싹 걷었고, 그래서 6월물을 롱으로 잡기 시작했다. 그러면 시장은 대폭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이 하루에만 장중에 18,000계약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종가 직전에는 포지션 급격하게 풀려서 순 증가분을 계산하면 한 7,200계약밖에 안 되지만 7,200계약밖에 아니죠.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롱배팅.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6월물이 미결제 약정은 26만 1000계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쌓이게 되면 30만 계약 넘기는데 시장이 상승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26만 계약이에요. 아직도 4만 계약 넘게 매수가 더 들어야 돼요. 갈 길이 먼 거죠. 자, 오전 10시까지는 갭상승을 했어도 이 슈퍼개미가 콜옵션 이익 실현하면서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는 전일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10시 30분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자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를 거의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2포인트 저평가 수준까지 올라와요. 시장이 추세적 상승을 하려면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최소한 상회하는 그런 투기적인 매수 수요가 필요한데, 그동안은 우리 시장은 대부분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했었죠. 심하면 1포인트 넘게 하회하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장은 그동안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풀리려는 것 같아요. 덕분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장중에 3,900억 들어오고 비차익은 무려 1조 3,4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먼슬리 옵션도 롤링업 해지가 나왔고요. 시장이 확실한 상승을 보았던 마켓메이커들은 푸드 옵션을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난 월물도 그렇고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마켓메이커들은 야, 우리 시장의 상승은 과하지, 다시 눌릴 수도 있는데 푸드 옵션 발행은 조금 확인하고 따라가자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콜 클래스의 미결은 롤링업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쌓았지만 이 풋 클래스의 미결은 극외가나 매도를 쌓았지 델타 절대값이 높은 옵션들은 잘 안 때렸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뭐 자신있게 풋매도를 쳐나갔어요. 그래도 되는 게 개장 후 30분 동안은 슈퍼개미가 콜 매도를 하면서 변동성이 죽었다가 이후에 마켓메이커들이 콜옵션 롤링업 해지를 하니까 변동성이 쫙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V코스피 지수가 18포인트 근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풋옵션 변동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야 이거 급락 전환 없다 하고 그냥 풋옵션 자신있게 때린 겁니다. 이번 시장은 참 여러모로 역대급인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블럭딜도 아니고 하루에 1조를 장중에 매수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또 현대차도 1140억이나 매수했죠. 지금 1분기 마감을 앞두고 저 PBR주 바스켓에 대한 본격적인 드레싱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오늘이 급등 시세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긴 해요. 자, 유럽과 미국 세션 리뷰는 2부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요. 우리 시장 총평과 대응 전략 바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이야기할 때 저는 보통 유럽과 미국 세션을 걸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가볍게 점검하고 가죠. 오늘은 별도의 영상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증시 시총 상위 종목들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 움직인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매가 주된 방향성을 결정해요. 그래서 아무리 개별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매크로 시황을, 특히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매크로 시황이 중요한데요.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지나치게 거시적으로 접근하죠.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시장의 미시 흐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트레이더의 시황이 좀 투박하더라도 원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자, 여하튼 어제 해외 시장에서 있었던 일 두 가지를 꼽자면 스위스 중앙은행 SNB가 의외로 금리 인하를 25bp 했어요. 그러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아주 큰 윗꼬리를 달고 다시 부러져 버렸습니다. 어제 우리 원화는 1% 넘는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오늘 원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될 경우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을 치울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 증시예요. 아니 우리 증시 대응 전략 이야기하는데 뭔 놈이 영국 증시 이야기하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유럽은 사실상 패시브 마켓이라 보고 영국은 죽은 증시,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 지나치게 언더퍼폼한 증시 중 하나인데 우리 증시도 외국인 관점에서는 죽은 증시나 다름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1분기 마감 앞두고 급격하게 살아나고 있죠. 영국도 어제 갭상승 이후 조정받은 거 모두 소화하고 1.5%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럽도 1% 넘는 갭상승한 것을 오전에 3분의 2 이상 상승폭을 쫙 반납해서 야 이거 드디어 차익 실현 맞는가 싶었는데 또 미국 세션 들어서 그걸 다 말아 올려서 긴 아래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이거는 글로벌 증시가 1분기 마감 때까지는 하락 같은 거 없다 이겁니다. 물론 전일 우리 증시 폭등 배경 중 몇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같은 거 사라졌죠. 또 환율의 변화도 어쨌든 부담스러운 요인은 맞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시장이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들 해피하겠지만 이 네이키드 선물 매도를 갖거나 특히 네이키드 콜 매도 갖고 계신 분들은 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럴 거예요 지금. 시장이 월, 화, 수, 목 매일 0.5%씩 점진적 상승해서 주봉을 2% 넘게 상승시키는 것, 이거랑 월, 화 눌렀다가 수, 목 이렇게 급등시켜서 2% 상승하는 거 완전 결이 다른 겁니다. 이미 급하게 당길 만한 요소들은 아시아 세션 설명할 때 나왔던 그 세 가지 요소를 해소됐다고 봐요. 그러나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위에서 고점을 찾느냐 횡보를 할 거냐 이거랑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기존 저 PBR 바스켓 매수 그리고 중기 콜옵션 매도 포지션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선물이 370선을 넘겼기 때문에 기존 콜옵션 매도분을 10포인트 위쪽에 행사가로 롤링업 해지를 하면 손실이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지수가 또 금요일에 3% 가까이 오른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을 초대형 양봉 만든다? 이러면 계좌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그건 쉽지 않고요. 그래도 1.3%가 넘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금요일에도 롤링업 해지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모 자산 운용사에서 위클리 옵션을 이용한 커브드콜 ETF를 6개월간인 독점권을 갖고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금융시장에 처음에 들어왔던 한 20년 전부터 이 커브드콜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관련된 논문이 나오면 이것저것 읽어봤거든요. 자, 결론은 노 프리 런치입니다. 이거 따로 영상 만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2부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